경영이나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산에 부채가 포함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상식과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에게는 자산은 좋은 것이고 부채, 즉 빚은 나쁜 것이라는 인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빚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는 것은 감당 못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뉴스에서 대출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은 강화되죠.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빚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10에서 20%대였다는 것은 대출 금리는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대출을 잘못 받았다가 가족의 보금자리와 재산이 풍비박산 나는 일도 존재했습니다. 대출이란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은 멀리해야 할 존재처럼 간주됐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금리 레벨이 많이 달라진 지금까지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만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리스크에 대해 조심하는 것은 필요한 태도이지만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와 평범한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점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빚을 빨리 갚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빚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들은 대출을 더 많이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이유는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3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1년 뒤에 4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3억을 모조리 내 돈으로 지불했다면 수익률은 33.3%이지만 1억만 내 자본이고 2억 대출을 받았다면 내 자본 대비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현금으로만 샀을 때보다 수익률이 3배로 뛰는 것이죠. 받은 대출을 굳이 갚지 않는 이유는 대출을 갚는 건 그만큼 내 자본 투입을 늘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출이 개입되면 마치 지렛대를 활용한 것처럼 적은 돈으로도 자산을 유리하게 불려나갈 수 있다고 하여 대출을 지렛대라는 뜻의 레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투자한다 치고 나는 내 집 한 채 살 때 빼고는 대출 받을 일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 내용은 필요합니다. 일단 대출을 받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시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매우 오래 걸리며 집값은 그동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처음 산 집에서 끝까지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이사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 구성이 달라지거나 가족의 직장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거주지의 위치나 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집을 갖고 있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기존의 집에 잡혀있던 대출은 집을 팔 때 그 집을 사는 사람에 의해 일시에 상환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집을 사는 금액 안에는 내가 받았던 대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언젠가 이 집을 팔 때 다음 사람이 내 대출금 100%를 상환할 예정이라면 그 전에 굳이 내가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상환해둘 필요는 없겠죠. 설령 내가 집을 팔 생각이 없고 장기 실거주를 할 계획이더라도 굳이 정해진 원리금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가령 3억 원을 30년 만기로 3% 이자로 대출받았다고 해봅시다. 매달 은행에 내는 원리금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내는 100만 원과 10년 뒤에 내는 100만 원, 20년 뒤에 내는 100만 원이 실제로 같은 가치일까요? 짜장면 가격은 1960년에 15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 7천 원 정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짜장면도 만원, 12,000원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1960년대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듯 미래의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대출은 일찍 받아둘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즉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 실거주집 한 채를 마련하고 지켜가는 것만으로도 대출을 천천히 갚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대출 상환 부담은 낮춰주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가치, 즉 내 집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30년 이상의 대출 상환 기간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내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30년 뒤에 지불할 돈의 실질적인 액수는 지금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대출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선 좋은 대출은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대출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이죠. 좋은 대출의 조건은 첫 번째, 만기가 길고, 두 번째, 이자율이 낮고, 세 번째, 상환 조건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고 비교적 저리이며 최소한의 원리금만 매달 상환하면 이외에는 특별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원리금만 감당할 수 있다면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한 가지 검토 사항을 덧붙이자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역시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으로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대출을 받으신다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면밀하게 비교해보고 최적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쁜 대출은 소비를 위한 대출입니다. 에이, 누가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할부 역시 소비를 위해 받는 대출로 보아야 합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말이 따로 없는 경우에 이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아무리 비싼 소비재라도 대부분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보유하기 위해 내 돈을 꾸준히 낸다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대표적인 할부 구매 상품이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기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죠. 할부로 사면 한 달에 몇만원 몇십만원 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은 우리를 조금씩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자산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대비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이죠. 이를 응용하면 평범한 사람도 집을 살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자라납니다. 대출이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를 늘리는 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인식의 폭이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